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진짜 죽을 맛입니다. 네,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언제까지 빠질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큰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얻는 리턴도 큰 건데, 야, 이거 리스크만 잔뜩 쥐고 리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다고 한들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주가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저희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공부도 또 열심히 하면, 기업 분석과 밸류에이션을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투자에 관련된 감각,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지식, 그거의 경험까지 쌓이면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저는 계속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안내자 역할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꿋꿋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는 주식 투자 공부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그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주식 투자 공부에 재미를 붙이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경고해드립니다. 그 주식 투자 관련된 저희가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이 아닙니다. 네,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매수 매도 아닙니다. 이것도 띄워주시죠?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함이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매수 매도의 원칙과 기준은 본인이 정하셔요. 본인이.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매수 매도 원칙과 기준 없으시면 계속 말씀드려요. 투자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절대 매수 매도 원칙 기준 없으신 분은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기대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 뵙는 걸 기대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을 11월 2일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 날 일단 저를 도와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이 회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지방 그 오프라인에서 뵙는 거를 제 간절한 목표이자, 그래서 막 지방 어디가 좋을지 수요 조사도 막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사 측도 너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산도 가고요. 진짜 신납니다. 광주도 가고요. 대구도 갑니다. 일단 부산, 광주, 대구 가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더 확산이 되면, 아직 너무나 많은 지역이 있죠. 뭐 대전도 있고 울산도 있고, 그래서 그 댓글로 막 미친 듯이 달아주세요. 막 대전도 오세요, 울산도 오세요, 뭐 창원도 오세요. 저는 창원하고 이쪽 김해 이쪽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경북도 있고 또 전라도 쪽에 또 많잖아요. 광주 말고도 전북에는 뭐 전주도 있을 거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많은 요청해 주시면 또 강력하게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부산, 광주, 대구만 잡혀있지만 또 다른 지역 잡히면 또 열심히 일정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은 제일 먼저 스타트는 저희가 일단 11월 2일 날 서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부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12월 2일 날 대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막 인사도 하고 투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수 대비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업종은 이제 반도체하고 금융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는 이 회사를 말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저희가 아마 8월 달에 한번 8월에서 9월 달 사이에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현황,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실적, 네 번째 밸류에이션,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섯 번째 차트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한번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났는지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점 대비로는 30%, 평균치 값이 30% 넘게 빠지는 거는 분명히 지금 하락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딱 평균치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딱 지수를 완전히 복제해 놓은 수준이죠. 코스피가 30.7%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31% 빠졌으니까요. 연초 대비로는 20% 상승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월등히 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59% 상승했고요. 최고점 대비는 2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거의 최고점이랑 8%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4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HPSP도 상당히 견조하죠. 144% 상승했고 최고점 대비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주가가 강하네요. 207% 상승했고요. 최고점 대비 12% 빠졌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아주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161% 상승했고 15%. 네,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꼭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둘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저희가 내부에 협의를 통해서 한 종목 추가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10개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좀 다뤄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최근에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좀 강한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정해서 더 기업 분석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둘 중에 한 종목을 정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견조했던 게 이 장비 쪽의 이오 테크닉스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장비인데 이오 테크닉스도 상당히 견조했고요. SKC의 그 인수합병된 ISC 소모품 업체죠. 리노공업이랑 같은 소모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148.9%나 올랐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보시면 리노공업은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 좋았던 게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유진테크가 또 81%. 이게 보니까 확실히 후공정 쪽이랑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 첨단 그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업체들 1월달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93%입니다. 상당히 평균 수익률이 높네요. 고점 대비도 28%밖에 안 빠졌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이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엄청 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보니까 뭐 DB 하이텍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고 원익 IPS, 뭐 동진 세미캠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비교군 대비 뭐 평균 수준인지 평균보다 더 높은지 평균보다 낮은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중에 꼭 다뤘으면 하는 거 말씀 주시고 역시나 항상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HPSP도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HPSP나 그쵸?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주가 측면으로 보면 부담은 덜한 거죠. 무겁기는 한데. 예. 무겁기는 한데. 근데 이런 회사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미반도체나 HPSP나 ISC나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엔지니어링이 더 치고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 주가가 좋아야지 이런 밑에 소부장 회사들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체결강도 보면 장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240일 체결강도 98, 360일 체결강도 98.6이니까 거의 99, 120일 체결강도 98, 60일 체결강도 94. 그러니까 거의 평균 내보면 90 거의 6, 7 되죠. 100에 가까우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100 미만이니까 매도세가 더 그죠? 매도세가 더 크긴 한데 언제든 100 이상으로 조금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붙으면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네, 요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위협적인 기사가 되긴 했어요. 낸드 공룡을 꿈꾸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이 무산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키옥시아에 지금 5조 정도 그죠? 지분 가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동의를 못 받으면서 협상 중단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삼성전자가 낸드 기준 전체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이니까 아마 키옥시아랑 낸드가 합치면 아마 삼성전자 점유율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갈 정도로 지금 1등을 넘보니까 상당히 다행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요 기사 원본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기사. 삼성 모바일 최상단 갤럭시 S24 진입 함의.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이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휴대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기존에 그 엑시노스가 수율이라든지, 수율이 뭐죠? 그러니까 불량품 비율.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퀄컴 엑시노스 뭐 반반 또는 퀄컴 6, 엑시노스 4 이렇게 들어갔는데 23년도에는 엑시노스가 전량 다 그거 되고 못 들어가고 퀄컴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휴대폰의 모든 이런 그 칩 관련된 거를 다 중앙 통제해서 처리하는 장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삼성전자 비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의 큰 고객사죠. 자기네들한테도 자체적으로 갤럭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고객인데 그게 다 깨진 거죠. 퀄컴한테 다 뺏긴 거죠. 그래서 23부터 못 들어가다가 24에 다시 모바일 최상단에 물론 퀄컴 뭘 다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금 갤럭시 24 시스템 LSI 파운드리 세계 사업부가 이 폴더블까지 엑시노스가 퀄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면서 시스템 LSI 쪽에서도 시스템 LSI는요 여러분 비메모리로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다시 삼성 휴대폰 쪽에 아주 안정적인 고객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도 퀄컴에 주는 것보다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엑시노스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당연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반도체 업황 회복 스타트. 삼성 SK하이닉스 동반 실적 개선. 자, 반도체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의 재고가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가 준 거를 바탕으로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먼저는 뭐죠? 최우선적으로는 재고가 먼저 줄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도체 업황에 부담이 됐던 거는 이 재고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재고가 2분기, 3분기 초까지만 해도 지금 3분기 말에 해당되잖아요. 3분기 초까지만 해도 재고가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줄진 않았는데
3분기 말을 기점으로 재고가 의미 있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지수가 박살나는데도 들빠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불황의 터널을 지나면서 삼성 반도체 리더들의 자신감에 경계현 이분이 지금 삼성전자 사장이 3년 내 세계 1등 되찾을 거. 박여긴 부사장이죠. 모바일 AP 기술력 월등. 그다음에 정기태 미래 기술력 기대해달라. 요거는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죠. 인텔이 1.8 나노 파운드리 고객사 다수 확보, 삼성전자 TSMC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 밑에 기사 2나노부터는 다를 걸. 삼성 파운드리 CTO의 자신감. 세계 최초 GAA. 네. GAA 요거 뭔지 아마 각주로 달아주실 겁니다. GAA 기술 구현. 글로벌 고객사들 관심. GAA 최초로 삼성전자가 구현했죠. TSMC를 제치고. 경쟁사 대비 빠른 고도화 기대. 자, 한번 쪼개볼게요.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 매출 반도체가 56조인데 이 중에 메모리 36조인데 D램이 20조, 낸드가 16조고요. 비메모리가 20조. 그러니까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아마 커질 거예요. 점점. 왜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SDC, 이건 그 디스플레이 쪽이죠. 29조. MX, 모바일하고 네트워크 쪽에 110조, 44%. 가전하고, VD 가전 쪽에 24%. 하만이 5%. 반도체는 메모리 D램, 낸드, 비메모리 합쳐서 23%의 매출 비중으로는. 사실 휴대폰 쪽이 훨씬 크죠. 비중은 44%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무리 좋아져도 휴대폰이나 이 가전 쪽, 휴대폰 가전 합쳐서 지금 68%잖아요. 이 68% 휴대폰하고 가전이 나쁘면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 비중으로 치면요. 내년에 26조에서 28조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반도체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메모리 적자인데 비메모리에서 4조 이상 이익 날 거라고 보죠.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16%, 디스플레이가 23%. 디스플레이가 실적 계속 좋죠. 근데 23%예요, 비중이. 적지 않아요. 휴대폰이 이익 기준으로 44%예요. 매출 기준으로도 44%, 이익 기준으로 4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좋으려면 매출과 이익에서 40% 넘게 비중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결국 휴대폰하고 이 모바일 쪽이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전도 무시 못해요. 영업이익에서 12% 차지하고요. 이익률은요.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훨씬 좋아요. 12% 이익률이에요. 근데 메모리나 낸드 쪽은 10% 언더인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 이쪽도 이익률 상당히 좋아요. 15%예요. 모바일도 메모리나 낸드보다는 낫네요. 지금 10% 정도 이익률 나오고 하만 7%, VD 가전 쪽에 5%.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률이 좋아지려면 파운드리하고 결국은 뭐다? 파운드리하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뭐죠? 휴대폰. 이 세 개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전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 파운드리하고 이 디스플레이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거는 진정한 반도체 사이클은 4분기, 이게 4분기가 올해 4분기입니다. 올해 4분기. 진정한 반도체 사이클은 4분기에 좋아질 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2분기부터 계속 하락했는데 3분기에 가격 하락세를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요거예요. 3분기에 가격 하락세를 멈췄다. 멈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면 좀 완연한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1분기. 근데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 1분기가 완전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서버 D램 같은 경우가 왜 3분기까지 수요가 위축됐냐? 전력비가 늘어나고 결국은 그 슈퍼컴퓨터 관련된 예산 문제가 일반 서버 대비 AI 관련된 서버가 훨씬 7배, 가격이 6배에서 7배가 비싸니까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체 서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AI 서버 늘어난 대신에 다른 일반 서버는 그만큼 투자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버 쪽의 수요가
올해 3분기까지는 급격하게 위축이 된 거죠. 근데 반면에 AI 학습하고 이 추론형 HBM, 이 비싼 쪽 AI 추론형 서버는 20% 이상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AI 서버 쪽은 소위 말하는 니치 마켓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반 서버에서 아직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점점 이 일반 4분기,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일반 서버 쪽, 이 일반 서버 중에 이 초대형 서버, 하이퍼스케일러 쪽 서버도 교체 주기가 결국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올해 4분기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서버가 한 4% 이상 성장하면 한 1,400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Z 폴드랑 Z 플립, Z 폴드 5랑 Z 플립 5가 잘 팔려요. 그래서 연내 1,000만 대까지는 예상하고 있어서 이게 휴대폰 사업부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5나노 선당, 최첨단 미세공정 쪽에 엔지니어 부족이 심해가지고 TSMC에 의존하는 이 팹리스 고객들,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생산하는 거는 위탁을 맡기는, 이 팹리스는 설계하는 업체고요. 이거 또 각주 달아주실 건데요. 파운드리는 설계는 안 하고 제품만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공급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가동률이나 수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나빴는데, 가동률이나 수율이 상당 부분 4나노랑 5나노 쪽에서는 상당 부분 가동률이나 수율이 올라왔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TSMC가 맨날 그러죠.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전자한테 그걸 물량을 맡기면 최첨단 기술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고객사 측면에서. 그거는 말 그대로 우려인 거고, TSMC가 너무 어떻게 보면 슈퍼을처럼 행동하니까 TSMC 중에 물량을 상당 부분 삼성전자로 나눠갈, 당연히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다양화하면 다양화할수록 당연히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 결정권이라든지 물량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낸드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 적자폭이 계속 축소될 거라는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바일하고 PC 쪽에서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서 삼성전자의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Z 폴드나 Z 플립 5가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도 연간 1,000만 대 이상은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13%, 낸드 7% 늘어났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감산 효과 했는데, 감산하면 올해 전체 생산은 전년 대비해서 최소한 6%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1등이니까 1등 업체가 계속 공급을 축소하면 시장 전체 구매 심리에는 당연히 변화를 미칠 거고, 그래서 모바일이나 PC 쪽에서는 좀 빠르게 구매 심리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PC 쪽에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신상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신규 PC가 지금 24년도에 좀 PC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이패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PC 쪽에서는 재고 확보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모바일 마찬가지고, 제일 늦은 게 이제 서버인데, 서버도 재고가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재고가 주는 순간 바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거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또 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DDR5의 전력 반도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전력 반도체 이슈, 그 가동률이라든지 수율에 대한 회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나노 같은 경우 수율 안정화되면 파운드리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거다. 왜냐면 이 삼성전자하고 TSMC 경쟁시키는 업체들이 4나노하고 5나노에서 상당 부분 TSMC 물량을 삼성전자로 줄 가능성이 높다. 4나노가 지금 50% 이상 수율이 나오고, 수율이 굉장히 개선된 거에 30%도 안 나왔던 부분이 50%까지 올라오고, 5나노도 지금 80% 이상까지 수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4나노, 5나노 같은 경우는 TSMC 물량 일부 삼성전자로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R4 같은 경우는 재고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DDR5가 지금 전력비는 20% 이상 감소되고 성능은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DDR5가 이제 막
올해 막 얼마 안 됐어요. 5월 달부터 막 DDR5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쪽은 애플 쪽 공급이 상당히 원래 LG 디스플레이 쪽 물량까지 뺏어가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예, 엄청나게. 그래서 뭐 계속 이런 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소비 패턴 쪽에 IT 내구재 수요 회복 기대 높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계속 있었죠. 메모리 산업 메모리 반도체 가격 못 오른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바일 PC 재고가요, 고점 대비 30% 이상 감소했어요.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DDR5가 결국은 DDR4 재고 빠르게 처리하면 DDR5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고, AI 서버용 이 메모리 때문에 하이닉스가 날아가는 동안 삼성전자 못 갔는데, 이거 4분기에 결국 진입할 거고, 그럼 4분기부터 결국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 HBM3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본격화되면 아마 이거 내년까지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는 10% 미만이지만 내년에 18%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매출 비중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삼성전자도 결국은 AI 반도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5년 동안 AI 반도체는 25% 이상 성장한다고 하니까 AI 서버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24년도에 GAA는 TSMC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초로 구현해가지고 GAA 3나노 이상 2세대 공정기반 파운드리 사업 확대될 거다. 그래서 아까 기사 찾아보시면 경계현 사장님이 우리는 GAA 이거를 TSMC랑 완전 차별화돼서 GAA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 빅테크들 강화하겠다고 했잖아요. GAA 같은 경우는 수율만 잡히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모리 반도체는 3분기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선세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영업이 2조 4천억으로 증권사보다 훨씬 추가하는 목표치가 나왔고, 반도체 쪽은 3조 5천억에서 대략 3조 7천억까지 적자긴 해요. 그죠?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나타나고 있고, 4분기에 이제 디램하고 낸드 둘 다 가격 동반 상승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네. 드디어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재미난 게 메모리 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수급 상황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아까 PC랑 뭐라 했죠? 폰 쪽, 휴대폰 쪽은 좀 회복이 된다. 왜? 재고가 그래도 서버 쪽보다 훨씬 재고가 더 빠르게 줄었고, 서버도 전방 수요는 되게 더뎠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공급업체들이 계속 생산량 조절하고 공급 부족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장조사 업체인데, 트렌드포스 1등인데 얘네가 4분기에 D램은 약 3에서 8%, 낸드는 8에서 13%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PC나 휴대폰 쪽에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모바일 쪽에서 단기적으로 재고를 먼저 확보하려는, 휴대폰 쪽에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D램하고 낸드에서 가격 상승이 이렇게, D램은 3에서 8%, 낸드는 8에서 13% 정도 가격 상승에 대한 상승폭이 확대가 될 거라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더 재밌고 더 핵심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